자, 한정승인 하신 분들 한정승인까지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후에 남은 상속재산 방치했을 때 곤란한 상황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채무해결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이후에 청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과 같은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막연하게 내가 한정승인 했으면 다 끝난 것이지 도대체 임의청산은 뭐고 상속재산 파산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한정승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남은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정리하는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내가 한정승인을 심판을 받았는데 꼭 내가 청산을 해야 되느냐,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을 꼭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우리 한정승인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에 상속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당신이 받아야 될 채권이 얼마인지를 신고하세요 라고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모르는 채권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공고를 할 때 통상적으로 2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공고를 진행하는데, 이제 2개월의 기간 동안에 채권 신고를 받겠죠. 그 2개월의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민법은 그때까지 파악된 채권자들에게 남은 상속재산을 배당 변제하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가 아니고 배당 변제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신 상속인께서는 임의청산을 진행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때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마찬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에 따를 때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신 상속인께서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라면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임의청산이든 상속재산 파산이든 남은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정리해주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한정승인까지 하신 본인을 위해서라도 상속재산 파산이든 임의청산이든 이런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남은 재산이 아예 없다라면 사실 청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정한 부동산도 남기신 것이 있고 자동차도 남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줘야 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들이 있을 때 법률은 정리를 해서 채권자들을 나눠주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라면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죠. 반드시 이거를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이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돌아가신 분께서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런 판결을 받거나 강제 집행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소송 상대방 또는 집행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대방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채권자로부터 어떤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들어오고 그 상황에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회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때 한정승인 이후에 일정한 절차에 맞춰서 정리를 먼저 해버리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민법은 혹시라도 내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배당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당하게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법이 정한 규정대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실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배당받았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정승인을 받으신 상속인께서 이런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지 않고 남은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자칫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채권자가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도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이후에 남은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향후에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이후에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청산을 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청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산을 할 때에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 따라서 임의청산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에는 배당변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 임의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 관제인을 선임을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상속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의 남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속재산 파산과는 달리 임의청산은 한정상속인 또는 한정상속인이 의뢰한 대리인, 저희 같은 법무법인이 되겠죠. 이런 대리인에 의해서 법원의 관여 없이 임의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상 임의청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 일단은 그렇게 개념을 구별을 하시고요. 자, 임의청산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파산 관제인이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임의청산을 의뢰하셨다. 그러면은 저희가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고 통지를 보내고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액 신고를 받아서 그리고 상속인들에게는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셔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들은 등기를 진행하고 또 명의 이전이 필요한 자동차는 명의 이전을 진행하고 이런 자동차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를 합니다. 경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매를 활용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그냥 시가로 판매를 하거나 그런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킨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출금한 예금 이런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될 채권액을 기준을 삼아서 배당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표를 채권자들에게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당표대로 상속재산을 지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의청산 절차고요. 상속재산 파산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이런 상속재산을 관리해서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일정한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청산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안정성, 공신력에서 오는 안정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비용, 네 번째로 세금에 있어서 차이, 이렇게 일단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시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고 이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파산 관제인이 청산 업무를 상속인을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임의청산은 한정 상속인께서 본인이 임의대로 청산 사무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대개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무실에 이제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채권자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청산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상속재산 파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돌아가신 분의 생전의 계좌 거래 내역도 떼야 되고 건보료 납부하셨던 내역도 떼야 되고 재산세 납부했던 내역도 떼야 되고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좀 많다.
그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임의청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달리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뭐 기존에 한정승인 받으셨던 심판문에 기초를 해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알고 있는 재산들을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달리 꼭 법원에 넣어야 될 그런 서류들을 준비할 게 없다, 이런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상속재산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절차이다 보니까 임의청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파산 선고가 나기까지 한 2-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 관제인이 선임이 되고 관제인이 파산 업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재산이 현금화 되는 것이 쉽냐 어렵냐, 또 채권자들에 대해서 뭐 인정이 다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에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현금화하는데 문제가 없고 채권자들도 달리 이의가 없다라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문제만 없으면 뭐 6개월 이내에도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공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면에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관제인이 없습니다.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정상속인께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재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어떤 상속 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청산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의청산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상속인께서 그 돈 받을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또 강제 집행을 해서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청산을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문제는 상속인께서는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만큼 청산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상황으로 돌아가신 분한테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채권자가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우리로서는 쉽게 인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임의로 배당을 할 수도 없고, 임의로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좀 난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진행하기보다는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에 관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것은 법원의 관여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상속인께서 임의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속인께서 그런 분쟁의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건데, 상속재산 파산은 객관적 지위에 있는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파산 관제인이 본인이 이제 채권자들을 대리해서 판단을 하고 청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제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뭐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그런 점들을 해소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상속재산 파산을 절차에 의해서 청산을 진행했을 때에는 채권자들도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청산보다는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공신력이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게, 상속재산 파산으로 진행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임의청산보다는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법무법인에서도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진행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보수가 조금 더 책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외의 이제 보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관제인이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청산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한 300만 원 돈 되는 적지 않은 돈이 이제 총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임의청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은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건마다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의청산으로 일일이 경매를 진행하는 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상속재산 파산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이 덜 들지에 관해서는 좀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금에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만약에 부동산을 남겼다라고 했을 때 상속을 받은 시점에 취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팔아서 경매나 또는 일반 매매를 통해서 팔아서 현금화했을 때 이제 양도가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양도가액과 상속받은 금액,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럴 때 임의청산을 진행하셨다 그러면은 경매를 통해서 팔아서 그 대금이 다 채권자에게 갔다고 하더라도 한정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파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제인이 청산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정승인을 이제 진행을 하신 상속인들께는 저희가 항상 청산에 대해서,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 케이스는 임의청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한정승인 심판을 진행하지 않으신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도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셨지만 이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 절차를 본인들은 진행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사무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한정승인까지는 다른 데서 진행을 했는데 청산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도 다 청산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고 청산을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가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뭐 조언을 해드리고 진행을 도와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에 왜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청산 절차는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분들, 또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기 전에 청산 절차에 대해서 또 고민 중이신 분들 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한테 상담을 진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상속 채무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라면은 하단에 댓글에 남겨져 있는 저희 전화번호나 이메일 또는 이 유튜브 채널 댓글 등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 채무 해결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옥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